역시 대장이 움직여줘야지 삼천선을 이렇게 시원하게 가나 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장 분위기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일장 내다보는 절대전략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반도체의 반격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너무 뚜렷하게 오늘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중심에 섰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정말 너무 오랜만이죠. 언제 이렇게 올랐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를 했죠. 뭐 좀 전에 이제 수급이 나왔는데 금일 외국인의 순 매수가 거의 8천억이 육박합니다. 7,977억 원인데 7천억 원 이상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큰 폭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5.2%, SK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올랐죠. 7.17%. 갭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실리고 양봉까지 나면서 사실은 상승의 초입 단계의 그런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코스피 3천선 위로 강하게 올라왔고요. 1.42% 상승이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운수장비도 오르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운수장비가 금일 540억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 기준으로는 기관이 1230억 원 사기를 했지만 그래도 전기전자는 외국인만 보더라도 7천억 원 이상, 기관과 합치면 한 1조 1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 외국인의 큰 폭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을 강하게 했고요.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강하게 오르니까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도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외국인 이쪽으로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됐었는데 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체크 포인트들 몇 개만 더 알려주세요. 사실은 반도체가 오르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기대도 되고 있었고요. 미국 증시가 횡보했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 스굽이 좋아졌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해서 국내 증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11월 11일에 외국인이 매수로 바뀌었고요. 12일에 4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2일, 15, 16, 17일까지 4일 동안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다시 매도 나오면서 끝났나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외국인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살 때 약 한 7, 8거래일 동안 거의 2조 원 이상을 샀거든요. 미국 증시는 횡보했거든요. 미국 증시의 횡보가 도리어 국내 증시에 수급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좀 많이 올랐죠. 좀 부담감도 있고 최근에는 개별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서 있는 동안 그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가 사실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정도의 분위기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의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와 2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1.42%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상대적으로는 타 섹터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운수장비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랐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 기관이 운수장비 섹터를 좀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매수 금액 자체를 놓고 보면 전기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금액 합산을 하면 1조 1,800억 정도 되고요. 운수장비는 7, 800억 정도. 굉장히 매수 금액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나마도 운수장비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줬는데 타 섹터는 대부분 좀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온탕이라 그러면 코스닥은 완전 냉탕의 얼음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IT 하드웨어 쪽 그동안 분위기 좋았었던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 나오면서 1%에 가까운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렸고 강하게 상승한 점은 좋았지만 타 섹터로의 수급이 가지 못한 점들은 상당히 좀 아쉽고 그래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타 섹터로 가지 못한 수급이 좀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오늘 왜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샀다고 보세요?
네, 우선은 반도체가 사실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D램과 낸드 가격으로 보여지는데요. D램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줄었어요.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이 하락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한 1%대 정도로 하락폭이 굉장히 완만해졌고요. 낸드는 도리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 D램의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가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좀 더 올랐고 지난 한 달 동안 한 15% 정도 하이닉스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으로 이 자리를 옮겨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한 달 동안 2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모두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고 하반기에 대한 그리고 내년에 대한 반도체 우려감들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이지 않느냐, 우려감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우려감으로 많이 눌렸었던 부분들 이제는 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되면 당연히 반도체 소비가 많아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 유럽 우선 23일 미국과 유럽 11월 PMI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24일은 미국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근데 23일, 24일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25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0.25% 올라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금리 1%대 시대가 다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명히 시장에서는 실제 채권 금리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직접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물론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확인을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가장 크게는 이 오늘 같은 모습이 좀 더 나오면 국내 증시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좀 산다라면 이 코스피는 강할 수밖에 없고요. 이 외국인이 이 하루에 그치는지 좀 더 살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로도 외국인 수급이 확산이 된다라면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반도체와 자동차로 들어왔던 이 수급이 다른 섹터로 확산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 증시가 사실은 횡보 정도만 지속을 해도 국내 증시는 사실 급락 나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이 미국이 급등하거나 사실 급락하면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도리어 사실 예전에 2000포인트대에 있을 때는 미국 증시와 굉장히 커플링 정도가 높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커플링 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 여부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 섹터로 외국인 수급이 확산되는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타자 혹시라도 좀 예상하고 계시는 섹터, 훈풍이 좀 들어갈 만한 섹터 어떤 쪽 보고 계신가요? 네, 금일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가 올라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공통점은 미국 시장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미국 쪽에 있어서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공장이 증설이 된다라고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고 자동차도 사실은 미국 공장과 미국 소비가 좀 중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추가적으로 미국에 중심을 줄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2차 전지가 이 2차 전지 대형 3사 모두 다 미국 공장을 증설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과 이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사실 전망이 좋지만 미국과의 연관성,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정도를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로 절대 전략 세워주세요. 네, 반도체는 반등을 했습니다. 대장이 우선 치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섹터로도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까지 확산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여 있었던 것 같은 시장의 자금이 이제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돈맥 경화 이 부분을 좀 풀어내면서 한정된 자금이 여러 섹터 쪽으로 또 이렇게 분산되면서 옮겨갈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반도체가 이번 차례였다면 다음은 어떤 쪽이 될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또 솔루션이 있을 텐데요. 내일장 시장이 어떤 쪽으로 화답하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은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기분 좋은 얼굴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